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 오픈 액세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선입니다. 저는 한국의 오픈 사이언스 현황을 National Infrastructure for Open Science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오픈 사이언스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키스티의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키스티의 오픈 사이언스 활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키스티는 현재 한국에서 국가대표 과학기술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한국의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키스티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사이언스는 2015년 한국의 대전에서 열린 세계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핵심 아젠다로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사이언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슬라이드의 파란색 박스 부분을 보면 대전 선언문에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박스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크라이시스에 좀 더 집단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사이언스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과도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OECD에서 나온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오픈 사이언스의 범주를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래보레이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역시 오픈 사이언스를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래보레이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오픈 액세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한국에 있는 주요한 공공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액세스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키스티의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개발, 그리고 스콥3 NCP 역할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재단 NRF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연구재단은 작년도에 NRF 차원의 오픈 액세스 정책 연구를 수행했고, 또 국내 학술지 평가를 위한 평가 척도에 학술지 저널과 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을 그 평가 척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크 프로젝트라는 국가 차원의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 저널들의 저작권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KJC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 활용과 관련된 국가 정책은 2018년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2019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DMP 적용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활용 전략 구조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15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MP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세계 과제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은 96개의 프로젝트에 DMP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는 10개의 프로젝트에 DMP를 적용을 하고 있고, 25개의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을 관장하고 있는 NST 같은 경우에는 7개 기관에 DMP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시범 적용되고 있는 DMP는 최근 하나의 이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 2021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법에 DMP와 관련된 규정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과학 연구를 위해서 여러 나라의 연구자와 기관들이 협력한 오픈 콜래버레이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콜래버레이션 사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검출에 성공한 라이고 중력파 연구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 입증 연구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키스티의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된 소개에 앞서서 키스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키스티는 국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 기관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티에는 3개의 연구 본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본부는 오픈 사이언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 과학기술 정보의 공유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본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본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슈퍼컴퓨팅 활용 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본부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보 분석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키스티 사업의 첫 번째로 기관 오픈 액세스 정책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스티는 2018년 한국에서 최초로 기관 차원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요한 선진국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저희 키스티가 기관 오픈 액세스 정책을 개발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저희는 한국 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5개 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도 기관 차원의 오픈 액세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오픈 액세스 정책 디렉토리 사이트인 로아맵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와 관련하여 키스티는 퍼블릭 액세스 폴리시 개발 그리고 OA 트랜스포메이션 어그리먼트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액세스 폴리시 관련입니다. 국가 R&D 기금을 통해서 생산된 연구 성과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키스티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2019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주요한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 출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OA 2020 프로젝트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OA 2020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EOI에 사인을 하였고요. 또 스코프 3 NCP 역할을 2014년부터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티는 한국에서 OA와 관련된 인식 확산 내지는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세미나를 연 4회 이상씩 진행을 하고 있고 2018년에는 독일 막스 프랑크의 슈머 박사를 초청해서 OA 트랜스포메이션 어그리먼트에 대한 세미나를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NST 출연원을 대상으로 한 OA 트랜스포메이션 어그리먼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연구 이외에 오픈 액세스를 지원할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키스티는 2019년에 코아라고 불리는 오픈 액세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고 올해 3월 공식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코아는 4개의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의 OA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공동 저작을 지원하는 기능, 세 번째는
개인 연구자 또는 저널의 셀프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리포지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의심 학술지, 부실의심 학술 대회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4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좌측 화면은 코아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은 worldwidescience.org에서 코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아는 한글 인터페이스라서 해외 이용자가 검색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영문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OA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에서 골드 OA 출판을 위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키스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에이콤스라고 불리는 오픈 액세스 저널 출판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콤스는 키스티의 DOI 센터를 통한 DOI 발급, 그리고 해외 공동 저자를 위한 영문 인터페이스 제공, 구글 색인,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80개 이상의 학회에서 에이콤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콤스는 학술지의 OA 출판, 그리고 한국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현황에서 언급한 연구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2018년 정부의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 전략에 의거해서 키스티는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 데이터의 공유, 관리, 검색, 출판, 분석,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림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각 주제 분야별로 연구 데이터 전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각 주제 분야별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키스티의 KRDP에 모이는 구조입니다. KRDP의 핵심 기능은 연구 데이터 관리, 데이터 등록과 출판, 검색, 맞춤형 추천, 그리고 개인과 커뮤니티를 위한 컴퓨팅 환경 제공 등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는 지능형 검색 지원, 분석 환경 제공, 협업, 커뮤니티 지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RDP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 그리고 국가 R&D를 수행하는 개인 연구자, 기업, 시민과학자 등을 이용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KRDP는 또한 한국에 있는 NTIS라는 국가 과제관리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 해외의 오픈 에어라든지 호주의 ARDC와 같은 연구 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국가 연구 데이터 리포지터리 데이터온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패시 검색이라든지 연구 데이터 미리 보기 및 의미관계 네트워크 가시화, 그리고 고급 사용자를 위한 CLI 기능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스티의 슈퍼컴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협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SDC라고 불리는 대용량 기초 연구 실험 데이터 저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계산과학 기반의 과학, 교육,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코린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자 간 온라인 연구 협업을 지원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연구 환경 지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린은 웨비나와 같은 화상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그 활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 OECD의 정책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사이언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픈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2개국의 과학기술 정책 리더들은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출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논문과 데이터의 즉각적인 개방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는 논문과 데이터의 즉각적인 공개, 그리고 기계 가독형 포맷으로 개방할 것, 또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계 리더들의 요청에 부응해서 현재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와 같은 출판사들은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와 논문을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리더들은 감사 서한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키스티는 이러한 전체적인 활동에 발맞추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에 의해서 코아 리포지터리에 코로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아는 코로나와 관련된 한국의 국가저장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을 코아의 화면을 캡처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국내외 코로나와 관련된 OA 논문을 망라적으로 수집을 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영역에는 한국의 연구자가 작성한 코로나 관련된 프리프린트를 셀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외 출판사나 주요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을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 데이터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비드와 관련된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투게더 활동에 키스티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코비드19와 같은 직면한 과제 이외에 장단기 여러 가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4개의 주요한 글로벌 데이터 조직과 연대하는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주요한 글로벌 데이터 조직은 고페어의 보도안과 같은 3대 주요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키스티는 이 중에서 보단 서브 커미티 참여, 그리고 RDA의 코비드19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슈퍼컴을 활용한 오픈 콜래버레이션에서 코로나 대응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스티는 슈퍼컴퓨터인 누리온 자원을 코로나 연구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고성능 컴퓨팅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장인 한국에서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오픈 액세스의 경우에는 공공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공공 접근 정책이 법률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피어 리뷰가 된 저널의 원문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는 작년에 오픈 액세스 의무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은 논문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연구자들이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에 의한 논문은 공공재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방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높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연구 데이터를 국가 R&D 성과물의 한 유형으로 포함을 시키고 DMP를 의무사항으로 법률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와 오픈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향후 과제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픈 액세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금기관, 그리고 각 개별 연구기관, 연구자와 같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기금기관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을 하고, 또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은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출판을 한다든지 관련된 정책을 준수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술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나 기금기관은 OA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OA를 연구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개별 기관은 OA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연구자의 OA 출판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에게 OA를 교육하고 기관 차원의 리포지터리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성과를 OA 저널에 출판하거나 OA 리포지터리에 기탁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 데이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를 연구 성과물로 인정을 하고 인센티브나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개방형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체계가 마련이 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데이터 윅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앞서서 언급한 향후 과제들을 종합한 그림입니다.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래버레이션을 포함한 오픈 사이언스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연구의 효율성이 강화가 될 것이며 사회적인 문제 해결, 더 나아가 글로벌 이슈 대응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발표와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오픈 사이언스 환경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